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80년 만에 강한 폭우가 내리면서 인천 지역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평 일신시장은 침수로 피해를 입었고 계양산 인근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가 그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먼저 비 피해 현장에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내린 폭우로 계양산 인근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가 인근 주택으로 유입됐고 거주하던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뽕,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요. 그 감람 부러지는 소리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가봤더니, 괜찮아, 뒤로 돌아왔는데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난 9일 내렸던 폭우로 인해 무너져버린 옹벽입니다.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계양구의 도움으로 인근의 모텔 등의 숙소를 잡고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인천 지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소방서에는 492건, 갓 군구에는 471건이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가구 38명이 사전 대피했고 8가구 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각 지자체들은 수해 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곳들은 배수 작업을, 무너진 곳들은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 복구 등을 통해 빨리 정상적인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 체계를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인명피해나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군구별 추가 피해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시설 보강 등 재난 대비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이번 집중호우는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겪은 일이 실제 참사로 발생한 겁니다. 영국 BBC도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반지하 주택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참사가 발생한 곳이 기생충에 등장하는 아파트와 거의 똑같다며 큰 물난리를 겪은 강남의 화려한 타워에 가려진 이런 반지하 주택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 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 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데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옆 골목에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일가족 5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떼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침수도 안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자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2층에 다 대피 다 시고. 큰일 날 뻔했다. 네.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 번 있는 그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더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러 가고 뭐 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백만서 타고 뭐 하냐고 2, 3층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 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 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폭우가 내리면 항상 큰 피해를 입는 곳,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특히 우리 지역 부천 역곡 상상시장의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이루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놀랐습니다. 예, 8일에 비 피해가 이제 갑자기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좀 떠올리셨을 때 어떻게 어디서 물이 불어났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때 이후로 많이 이제 그 하수 관로를 정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곤쳤는데 이번에는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비가 더 많이 상가에 시장 전체가 침수가 됐어요. 시장 전체 침수가 되고 또 비 침수되는 시간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길었어요. 한 20분 이상을 침수가 됐거든요. 무릎 이상까지 다 차가지고 사람이 점포에서 점포 사이를 건너가지를 못할 정도로 물살이 셌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떠내려가고 시장에 과일, 뭐 생선, 뭐 이런 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당하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새벽 5시까지 일단적으로 물 청소를 하고 뭐 이런 그 점포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또 그 시장 정리를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어제 또 공교롭게도 또 누전이 또 발생을 해서 화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상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병원에서 인기로 맞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저기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뭐 별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영상에 보시면 알지만 시장 전체가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돼요. 100% 좀 전체가 침수가 됐고요. 시장 점포 안에까지 물이 다 들어차서 그냥 일반 물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동네에 흙물이 다 떠내려와서 물건 뭐 피해가 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다 진흙이 뻘이 묻혀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누전되고 뭐 이런 뭐 냉장고 같은 거는 거의 다 모다가 다 나가서 개인적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 교체를 하고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일시 방편으로 지금 문을 열고 전기가 안 되는 점포들은 누전이 되는 점포들은 옆집에서 전기를 따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지금 가게를 일부는 열고 일부는 또 복구가 안 된 집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미구나 부천시의 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게 뭐 재해라 그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라든지 피해가 좀 안 갔으면은 상인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남희로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려 40여일 만에 11대 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투표로 전반기의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4선의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열고 의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 70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60표를 득표했고 무효표가 26표 나왔습니다. 양당 간표 의원들은 1차 투표에서 나온 무효표에 대해 용지에 점을 찍거나 이응에 덧칠하거나 흘림체로 작성했을 경우는 무효표로, 정자로 이름을 쓰거나 이응이나 미음이 세모 모양일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다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아 2차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83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71표로 염종현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면서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경기도의 156명의 성공시대,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협치의 시대, 신연정의 시대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남경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의원이 재석 의원 90% 안팎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상임위원장 12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씩 선출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로써 11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갑니다. 파행 끝에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기도의회. 오는 18일까지 10일 동안 제362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1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715명입니다.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이 중 부평에서는 1,005명, 계양에서는 705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6.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2.8%입니다. 10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8,095명입니다. 이 중 부천에서는 2,466명, 김포에서는 1,265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3.5%,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7.9%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